안녕하세요. 세상 신기한 테크 얘기. 오늘도 게이밍 노트북 특가 제품을 준비한 여기는 말방구 실험실입니다. 최근 인텔 게이머 데이즈 이벤트를 G마켓의 빅스마일 데이와 함께하면서 가격 할인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구매한 제품은 62만원대 G라이브 특가로 구매한 HP 게이밍 노트북 빅터스가 그것입니다. 해당 이벤트는 끝났지만 그래도 가격 할인은 9월 6일까지 들어가 최대 74만원대 구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과연 74만원대 게이밍 노트북은 어느 정도 성능을 보일까요? 구매하는 게 맞긴 맞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그럼 일단 이번 노트북의 디자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HP는 예전부터 잘 알려진 오멘 게이밍 시리즈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부담을 조금 더 낮춘 빅터스 게이밍 라인을 작년부터 새롭게 출시를 했는데요. 에이수스와 비교한다면 터프라인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디자인은 오멘 라인과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컬러는 미카 실버 컬러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블랙 무광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던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전면부 빅터스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마감 처리가 상당히 견고하게 제작돼 내구성 측면에서도 좋아 보였습니다. 이는 업그레이드를 위해 합판을 분리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전체적인 사이즈는 357mm, 255mm, 두께는 23.5mm, 중량은 2.29kg으로 제작됐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인 만큼 크고 묵직한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두께는 비교적 얇게 제작됐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성능 아닐까요? 이번 노트북은 8코어 10스레드 12세대 인텔 코어 i5 12450H가 탑재됐습니다. 램은 3200MHz를 지원하는 DDR4 8GB 싱글 채널로 구성됐습니다. 물론 추가 슬롯이 있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요. 기본 구성으로 프로세서의 성능부터 테스트해봤습니다. 시네벤치 R23을 돌려본 결과 멀티코어 점수는 9976점, 싱글코어 점수는 1559점을 보여줬습니다. 전세대 i5 11400H와 비교해보면 멀티코어는 약 20%, 싱글코어는 약 8%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라면 FHD 해상도의 가벼운 영상 편집 및 업무용 노트북 정도로 사용하기에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저장장치는 256GB PCI NVMe 4.0 M.2 SSD가 탑재돼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추가 슬롯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아쉬웠는데요.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50 4GB 모델이 탑재됐습니다. 실제 그래픽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3D 마크를 돌려봤습니다. 다이렉트X 11 기반의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총점 11679점, 그래픽 점수는 13039점을 보여줬습니다. 다이렉트X 12 기반의 타임스파이에서는 총점 5193점, 그래픽 점수는 4879점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벤치마크 점수만 보면 솔직히 감이 오지 않죠. 그래서 다양한 게임을 기본 8GB 램과 16GB 듀얼 채널에서 각각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오버워치를 매우 높은 옵션에서 실제 플레이를 해본 결과 최소 45, 평균 89, 최대 187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16GB 듀얼 채널에서는 최소 108, 평균 161, 최대 212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두 번째 게임은 배틀그라운드를 높음 옵션 녹화 벤치로 테스트해봤습니다. 기본 8GB 램에서는 최소 20, 평균 77, 최대 145프레임, 16GB 듀얼 채널에서는 최소 64, 평균 138, 최대 209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게임은 사이버펑크 2077을 중간 옵션에서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기본 8GB 램에서는 최소 8, 평균 40, 최대 59프레임을, 16GB 듀얼 채널에서는 최소 36, 평균 54, 최대 78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벤치마크가 아닌 실제 게임에서 16GB 듀얼 채널 기준 주행 장면에서 평균 69프레임으로 게임을 즐길만 했습니다. 네 번째 게임은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를 보통 옵션에서 벤치마크를 돌려봤는데요. 기본 8GB 램에서는 최소 23, 평균 44, 최대 102프레임을, 16GB 듀얼 채널에서는 최소 43, 평균 58, 최대 109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콜 오브 듀티 뱅가드를 높음 옵션에서 미션을 플레이해봤는데요. 기본 8GB 램에서는 최소 25, 평균 64,
최대 232프레임을 보인 반면 16GB 듀얼 채널에서는 최소 53, 평균 74, 최대 136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총 5개의 게임을 테스트해본 결과 8GB 싱글 채널과 비교해 16GB 듀얼 채널에서 일부 옵션 타입을 통해 충분히 게임을 즐길만 했습니다. 하지만 게이밍 노트북이라면 발열 역시 체크해봐야겠죠. 시드벤치 R23의 스로틀링 테스트를 돌려봤습니다. 첫 시작과 동시에 온도가 97도를 찍으며 일부 스로틀링이 걸리긴 했지만 10분간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돌려본 결과 온도는 83도까지 떨어지고 스로틀링 역시 걸리지 않았습니다. 온도가 역으로 떨어졌다는 건 쿨링 성능이 괜찮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실제 게임에서는 CPU 온도는 83도에서 90도 사이를 오갔습니다. GPU는 74도 내외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번 노트북의 디스플레이 품질은 어떨까요? 15.6인치 FHD 해상도를 지원하는 IPS 패널이 사용됐습니다. 게이밍 노트북답게 144Hz 고주 사율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플리커, 프리 기능 역시 지원하는데요. 스펙상 250니트의 밝기로 나와 있지만 실제 보유 중인 계측기로 테스트해본 결과 오차 범위 내 270니트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밝기가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그럼 색 재현율은 과연 어떨까요? 그래서 직접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sRGB는 64%, 어도비 RGB는 48%, DCI-P3는 48%의 색역을 보여줬습니다. 게임을 하기에는 무리가 없을진 몰라도 정확한 색감을 표현해야 하는 이미지 작업 및 영상 작업을 해야 한다면 아쉬울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구매 전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운드는 뱅앤올룹슨의 튜닝 기술이 들어간 스테레오 스피커와 함께 HP 오디오 부스트까지 추가돼 영상 및 게임을 즐기기에 괜찮았습니다. 배터리는 70W씩 롱라이프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고속 충전까지 지원해 30분만 충전해도 최대 50%까지 충전 가능합니다. 키보드는 숫자 키를 포함한 풀사이즈, 거기에 화이트 백라이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멘 게이밍 노트북과 달리 RGB를 지원하지는 않지만 가격적인 부분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그럼 이번 노트북의 포트 구성은 어떨까요? 우측면에는 DP1.4와 5Gbps의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USB Type-C 포트,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5Gbps의 속도를 지원하는 USB Type-A 포트, HDMI 2.1 포트, 반대편에는 오디오 콤보 포트, USB Type-A 포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노트북에서 아쉬운 점은 없을까요?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저장 공간은 추가 슬롯을 지원하지 않아 확장이 어렵다는 점은 구매 전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구매할 때 옵션에서 높은 용량을 구매한다면 이 부분은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램은 필히 16GB 듀얼 채널로 구성해줘야 노트북의 성능을 120%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합판 분리 난이도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자, 오늘은 G마켓 빅스마일 데이에서 주목할 만한 게이밍 노트북에 대해 확인을 해봤습니다. 9월 6일 이후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아쉽게도 가격이 다시 올라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 전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면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으로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HP 빅터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못해먹겠네. 맨날 똑같은 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 줄 때가 온 게로구나. 바꿔라.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